안녕하십니까. 박영숙의 미래TV,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트위터에서 이제 재택근무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바꾸겠다라고 CEO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데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뭐 구글도 따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격 근무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근무 조건의 원격 근무로 변한다면 강남 공실률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강남뿐만 아니라 뉴욕, 뭐 런던 등 해서 지금까지 대도시에 가장 비쌌던 이런 땅값들이 내릴 거예요. 그래서 강남 폐망론을 제가 주장을 합니다. 트위터 영구 재택근무, 그죠? MS, 아마존, 페이스북 원격 근무 는 지금 트위터 대변인인, 그죠?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또 트위터의 CEO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3월 초에 이제 최초로 미국에서 이 원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따라서 한 데가 MS, 구글, 아마존이 따라서 했어요. 트위터를 따라서 원격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3월에 트위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5월 달에 2개월을 원격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원격 근무의 편리함을 알게 되고, 우선 뭐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다양한 만약에 뭐 트위터 같으면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싼 사무실 비용 플러스 사무실에 쓰는 전기 뭐 요금에서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거 대부분 지금 구글 같은 데는 무료로 공짜로 음식을 줘요. 그러니까 점심을 주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비용이 싹 없어지니까 운영 비용이 너무너무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이제 원격 근무가 훨씬 낫구나. 특히 원격 근무를 2개월 정도 해서 익숙해지면은 되돌아오지 않겠다. 되돌아오겠다는 사람은 이제 20%밖에 없는 거야. 20%. 나머지는 전부 안 돌아가겠다. 만약에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면 나는 다른 직장을 찾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의 CEO 돌시가 이제 사무실 재개할 것 같지 않다. 완전히 비즈니스 여행은 전부 스탑이다. 올 연말까지 모든 면대면 행사 전부 취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5월 1일자로 더 이상 자기가 다른 일자리 찾지 마라. 갑자기 80%의 직원을 놓치게 되면은 회사가 망하죠.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이런 작업 기기용 구매 수당, 그러니까 뭐 집에서 업그레이드 해서 내가 핸드폰도 뭐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컴퓨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컴퓨터에 이제 뭐 줌이나 팀즈나 뭐 이런 것들 실어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빠른 인터넷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고칠 게 많겠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00, 1,000불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정부에서 명령으로 재택근무 해라.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 해라. 라고 사회격리, 사회 거리,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어플이라든가 새로운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환경오염이 결국은 이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환경오염. 네 가지라고 봐요. 우선 기후변화, 환경오염, 미세먼지, 세 번째는 도심 집중, 인구의 도심 집중, 네 번째가 과다한 육류 소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지금 재택근무 영원히 하겠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뭐 무슨 회사들 지금 전부 다 다양한 회사들이 트렌드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로 가는 듯 합니다. 트위터가 제일 먼저 3월 달에
재택근무 시작해서 재택근무가 5월 1일 이 되면서 2개월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원격 근무가 메이저 변화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이제 영구적인 재택근무를 발표하고 있는 CEO 잭 돌시 이 사람이 트위터의 CEO예요. 이런 CEO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일단은 어차피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소셜 디스턴싱 해라라고 해서 아마존, 페이스북, MS, 슬랙, 질로우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지금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연말까지 재택근무를 결정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지금 뭐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돌아오라고 하면 과연 2개월 만에 20%만 돌아오겠다 했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거의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또는 어떤 회사는 8개월 이상 재택근무를 하다가 보면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돌아올 사람이 회사, 사무실로 돌아올 사람이 5%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실 문화가 소멸하는 겁니다. 사무실 문화,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없어지고 왜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020년. 그래서 2025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 원격 근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뭐 심각한 강남 공실률이 아마 굉장히 더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도 뭐 이태원에서 번진다거나 강남에 뭐 어디에서 번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죠? 고밀도 지역의 대도시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재개되는 거 코로나, 모로나, 타로나, 사로나 새로운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게 미래 예측이고요. 그렇게 되면 강남이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강남이 폐허가 될 것이다. 사무실이 또 변할 거예요. 사무실 문화가 완전 변합니다. 우선은 사무실에 나온다 하더라도 입구에서 온도 책정할 거예요. 체온. 마스크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고요. 또 뭐 12시 땡 하면은 뭐 전부 환기할 거예요. 환기. 사무실 환기를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할 거예요. 도착 시간, 엘리베이터 타기 이런 것도 줄을 서서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무실마다 할 거다. 면대면 고객과의 회의, 대화 이런 것이 감소될 거고 그룹 회의 이런 것들도 뭐 해서 회의 소멸 그리고 온라인 회의로 확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이 뭐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할 겁니다. 전부 이제 소독하는 거예요. 이런 사무실. 카페테리아, 뷔페, 바, 음식 먹을 때 바 있죠. 샐러드 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우선은 사라질 거예요. 큰 회사들은 그죠. 음식을 식당에서 제공을 했었는데 이게 식당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대부분 도시락을 싸서 그죠. 혼자 꽁꽁 숨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정한 직원들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가령 뭐 데이터 시스템 같으면은 데이터 서버를 관리하는 거는 뭐 서버가 그죠. 엄청난 이 컴퓨터들이 쫙 있는데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하면은 뭐 접속이 불량이라든가 이런 건 진짜 손으로 봐야 되는 거 그죠. 이런 사람들만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은 전 직원의 뭐 0.1%도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사무실이 소멸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기업들은 누가 사무실로 돌아와야 하는지 또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실에 당신은 돌아올 거냐 안 올 거냐. 원격 근무가 더 생산적일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죠? 또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은 2잡이 아니라 3잡, 4잡 뭐 여러 개를 뜰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과제 아니면은 자기가 하는 코타 어느 정도의 자기가 판매하는 뭐 내가 100개만 한 달에 100개만 팔면 되면은 100개 빨리 팔고 다른 일 하는 거죠. 특히 기술회사, 테크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 뭐 다 되거든요. 자료 보내고 대화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부동산 폐막론이 제가 2025년만 되어도 강남 땅값이 무진장 내릴 것이다. 원격 근무가 뭐 본격화되기 때문에 강남에 누군가 출근하지 않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도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연관된 사무실도 마트도 뭐 다양하게 그죠. 그리고 강남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거기에서 뭐 굉장히 더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다음에 환경이 오염되고 더구나 분진이 가장 많아요. 자동차 분진이 왜 자동차가 강남에서 전부 다 트래픽이 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곳에서 왜 살까? 내가 왜 강남에 살아야만 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시골로 이사가는 무리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완전 트렌드가 되는 거죠. 원격근무로 사무실이 불필요하게 되면 주변에 식당이나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던 극장이라든가 뭐 바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죠 강남에 있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춤추는 곳 이번에 이태원에 모여서 춤추던 곳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원격 교실, 화상회의, 원격 진료, 원격 뭐 여행, 원격 모든 것이 원격이 돼요. 그죠? 이렇게 고로 부동산 값이 폭락할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은 사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부동산을 부추겨요. 왜? 신문이나 방송은 부동산, 요즘에 광고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광고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는, 미래학자들은 생각을 하고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기업들이 부동산 부추기는데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해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인구 감소 이꼴 주택 감소로 가고요. 고령 인구는 50평에서 요양원으로 가요. 결국은 그죠. 홈이라 그래요. 이제 노인들이 가는 홈으로 들어가서 2평짜리에 다 모여서 살고 저 시골의 할머니들은 어디서 모여서 살까요? 마을 회관으로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많이 남아돈다. 고령 인구는 자기 혼자 큰 집에서 살다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발견이 안 될까봐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 고령 인구는 모두 주택을 판매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 100대 기업이 원격 근무를 하겠다고 정책을 지금 바꿨어요. 20%만 돌아온다고 하니까 포춘 100대 기업이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 라고 지금 이미 연구 결과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지죠. 출퇴근 2시간 안 하죠. 그죠? 거기에다가 사무실에서 뭐 쓰던 여러 가지들을 쓰지 않죠. 사무실에 우선은 건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건물에 뭐 월세, 전세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하거나 건물에 출퇴근하면서 그 많은 인구, 그러니까 뭐 수위도 있어야 되고 그죠? 건물을 지키는 리셉셔니스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어요. 출퇴근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은 사무실 운영 비용을 돈을 크게 절약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단지 20%만 사무실로 돌아오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포춘 100대 기업이 대부분 재택근무를 이미 채택했다라고 하고 있고 뭐 여러 회사에서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다. 보험회사들도 그죠? 지금 전부 재택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쭉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전체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2015년만 해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뭐 2018년에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강남 오피스의 지금 빌딩이 공실률이 올해만 해도 그죠? 뭐
굉장히 높아졌다. 강남의 코로나 이후에는 뭐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죠? 거의 대부분 80% 90%가 뭐 사무실을 열지 않거나 사무실을 열어도 몇 명만 나오는 거죠. 공실률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강남 오피스 공실률 뭐 2015년 17년만 해도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로 강남 폐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코로나19 불황에 오피스 투자 줄고 온라인 물류거래 뭐 온라인이 늘었다. 삼성생명 여의도 빌딩 오피스 거래 규모 2조 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전년 대비 그죠? 굉장히 줄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면 공실률이 20%에서 27% 또는 50%까지 늘어났다라고 최근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최근 2년 새 대폭 증가했다. 요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죠? 2017년에 3.9%에서 지난해에는 4.7% 공실률, 2020년 1분기에 5.5% 더 증가했다.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은 코로나 이후가 아니고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보면은 뭐 심각할 겁니다.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구 신사역 주변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상가 10개 중에 2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비어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역 주변에도 공실률이 이렇게 증가했다. 남대문 주변, 강북의 핫플레이스 이태원은 또 다시 재개되는 듯 하다가 이태원에 그죠 클럽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26.5%로 급증했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원격 근무 그죠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실시를 해봤더니, 뭐, 원해서 실시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죠, 요구한 거죠. 재택근무 해라. 아니면은, 그죠, 거리두기 해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자가격리 해라. 라고 이야기들을 해서 억지로, 지금 현재, 집에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원격근무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까 트위터가 제일 먼저 5월 1일 날 안 돌아와도 되니까 제발 우리 회사 떠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마찬가지로 MS나 아마존이나 뭐 전부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올 연말까지 재택근무해요. 자, 올 연말까지 하고 나면은 6개월 이상 8개월 이상 익숙해지면은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다. 결국은 결론은 강남이든 뉴욕이든 대기업의 대도시의 공실률이 급격해지면서 대도시 폐망론을 제가 주장을 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UN 미래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